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텍스에든 컨설팅의 김대기 대표입니다. 연말정산 시즌 지금 여러 가지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을 때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될 점이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좀 지키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황수를 당한다거나 또 추가 징수를 당한다거나 네, 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자, 지금 소득공제나 이 세액공제 항목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잘 알아보고 있습니다. 근데, 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항목 중에, 자, 신용카드를 사용을 했는데, 다니는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그만두더라도 신용카드는 사용을 하겠죠? 네. 근데 그 뒤에 직장을 하다가 안 다녔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또 연말정산을 할 수 있겠죠. 그럴 경우에, 퇴사한 뒤에 사용한, 이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공제가 과연 되느냐? 라는 의문이 좀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입사하기 전에요. 입사하기 전에 또 뭐 납입한 금액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의료비를 뭐 내가 납입했다거나 기부금을 납입했다거나 연금 계좌에다가 지금 계속 지금까지 부었었던 전 직장 다닐 때 부었었던 어떤 그런 연금 계좌 납입액을 계속 붓는다거나 이런 납입액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은 과연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들이 공제가 되는 게 있고, 네, 공제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제 항목별 소득 요건별로 우리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라든가 종합소득금액, 총급여액 이런 요건과 한도를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공제 항목별로 나이나 소득금액 요건에 충족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약 공제 항목별로 달라지더라 라는 것들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뭐 전에 이전 동영상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이제 공제가 될까 안 될까라는 부분, 네, 이 부분을 더 알아볼 텐데, 자, 우리가 연말에 하기 전에 이제 내가 작년에 소득이 얼마고, 그다음에 소득공제 자료와 이 세액공제 자료, 내가 얼마나 카드를 썼고, 그다음에 뭐 국민연금은 얼마를 납부를 했고, 뭐 이런 것들 또 교육비는 얼마 썼고, 의료비는 얼마나 사용을 했고, 라는 걸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자, 그래서 이 홈택스 조회하면 들어가면 이게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요 귀속연도가 있고요. 2024년도 1월부터 12월까지가 지정을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조회를 하게 되면 여기 있는 뭐 건강보험, 국민연금, 뭐 신용카드 사용액, 지불카드 사용액 이런 것들이 이제 금액으로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여기 보면 전체 월 선택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거는 전체 월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1, 2, 3, 4, 5월 달만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작년도에 사용한 것에 대해서 다 우리가 이 조회를 해가지고 공제를 받으면 될 텐데 왜 선택을 하게끔 되어 있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금 박스 쳐진 부분, 이 부분만 좀 따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이제 그걸 가져왔어요. 근데 지금 이게 지금 이 하얀색으로 지금 표시가 되지 않습니까? 이거 전체 월 선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전체 월 선택이라는 거를 틱 누르면요. 이게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네, 파란색으로 변하게 되거든요. 네. 여기는 지금 월을 하나도 선택을 하지 않은 거고요. 전체 월을 선택하게 되면 전체 월이 다 선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 선택된 거를 한 번에 조회하게 하면은 1월부터 12월 달까지 사용 금액들이 다 나오게 되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전체 월 해제라고 있죠. 전체 월 해제를 하게 되면 다시 이 모양이 되는 겁니다. 이 모양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2024년도 1월부터 12월 달까지 이거를 우리는 과세 기간이라고 합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2024년 과세 기간이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이 과세 기간 중에 내가 직장을 다녔던 기간이 있고, 직장을, 퇴사하고 새로운 직장을 못 들어간, 직장 생활을 하지 않는 기간이 있을 수 있겠죠. 자, 이 부분을 좀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파란색으로 1월부터 6월까지 표시가 되어 있는 거 보니까요. 이 2014년 과세 기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중에 1월부터 6월까지, 6월 30날 퇴사를 한 모양입니다. 6월 30날 퇴사를 하게 되면, 자,
여기 1월부터 6월까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됩니다.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는 기간이 되겠죠. 자, 다른 경우 한번 볼까요? 요거는 이제 7월부터 12월 달까지 지금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1월부터 6월까지 직장을 안 다니고 있다가 7월 1일부터 아마 전 직장에 입사를 해서 다니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7월부터 12월까지 근로 제공 기간이 되겠죠. 그 이전에는 제공을 하지 않았을 거고요. 뭐 과세 기간은 동일하겠고요. 자, 이거는 볼까요? 1월부터 5월까지 직장을 다녔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제 퇴사를 하고요. 6, 7, 8월은 쉬었다가 다시 9월부터 직장을 다닐 수도 있겠죠. 네, 그런 경우에 보면은 근로 제공 기간은 1월부터 5월까지고요. 그다음에 9월부터 12월까지가 근로 제공 기간이겠죠. 그런데 자, 1월부터 12월 달까지 신용카드는 다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전부 다. 네. 그러면 1월부터 12월까지 쓴 신용카드는 여기 근로 제공 기간이 아닌 기간에 쓴 것도 공제받을 수가 있냐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자, 1월부터 12월 동안에 자, 뭐 병원을 갈 수 있겠죠? 네. 그리고 근로 제공 기간 동안에 병원을 갈 수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직장을 안 다니고 있는 기간 동안에 아파가지고 병원을 다닐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의료비를 갖다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근데 직장 다니고 있지 않을 때 쓴 의료비가 과연 연말정산 때 의료비 공제가 될 것인가? 라는 겁니다. 자, 국가에서는 어떻게 해줄까요? 자, 다릅니다. 공제 항목별로 근로제공 기간 동안에 공제를 해주는 항목이 있는 반면에 뭐 직장 다니든 안 다니든 상관없다. 상관없다. 직장을 다녔다면은 직장을 안 다닌 기간에 납입한 거라든가 사용한 금액도 다 해주겠다. 라고 달라진다는 겁니다. 항목별로. 자, 그걸 한번 그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근로 제공 기간 요거 좀 보시고요. 자, 근로 제공 기간 동안 직장을 다니고 있는 동안에 지급한 것들이 있겠죠. 네. 그것만 되는 게 있습니다. 근로 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금액만 공제 가능한 것들이 있다. 자,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게 있습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 중에 소득공제 항목 중에 특별소득공제 그 보험료 공제라고 있었죠. 국민건강보험료, 뭐 고용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내는 것들이요. 여기에서 국민건강보험료는 근로제공기간 동안만 납입한 것만 됩니다. 자, 근로제공기간이 아닌 기간 동안에 뭐 지역가입자로 뭔가 낼 수도 있겠죠. 아니면 피부양자로 들어가서 안 낼 수도 있을 거고요. 그거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로 제공 기간 동안에 가입한 것만. 이런 경우 있을 수 있겠죠. 지역보험료를 갖다가 그 가족 중에 누가 내고 있는데, 뭐, 이 소득은 없으나, 어, 뭡니까? 집이 좀 이렇게 약간 좀 큰 게 있어가지고요.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들어올 수 없어서 지역보험료를 내고 계시는 분도 있겠죠. 자, 그러면 지역보험료도 내가 직장 다니면서 낼 거 아니겠습니까? 그 지역보험료도 직장 다니는 기간 동안에 낸 거는 해주는데, 직장 다니지 않는 기간에 낸, 건강보험료와, 그다음에 지역보험료는 공제를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주택자금 공제,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나 장기주택 저당 자식금 이자 상환액 공제도 안 됩니다. 근로 제공 기간 동안에 지급한 것만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주택 청약 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겠죠? 네, 이것도 마찬가지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라든가 장기 집합투자증권 저축에 납입한 금액들은 근로 제공 기간 동안에 지급한 비용만 공제 가능하다. 청년 장기 집합투자증권 저축 같은 경우에는 뭐 상관없이 됩니다. 근데 요거는 옛날에 2015년도까지 구입할 수 있었던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에 해당이 됩니다. 청년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은 됩니다. 근로제공 기간에 상관없이요. 자, 세액공제 항목 중에요. 특별세액공제 중에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라는 게 있었죠. 이것도 근로제공 기간 동안에 지급한 것만 되고요. 의료비나 교육비, 이것도 근로제공 기간 동안에 지급한 비용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없는 것들은요? 여기 없는 것들은 근로 제공 기간이 아닌 기간에 납입을 했어도 공제가 가능하다. 그럼 이거 갖다가 좀 전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네,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이건 뭐 지난 시간에 봤던 것들이니까요. 지난 시간에 제가 올려놓은 동영상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많습니다. 소득공제도 많은 항목들이 있고요. 세액공제도 많은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 많은 항목들 중에 근로제공 기간 동안에 지급한 비용만 공제 가능한 게 뭐였습니까? 이거였습니다. 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구분을 좀 해볼게요. 네. 근로제공 기간 동안에 가능한 것들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놓은 것들은 근로제공 기간 동안에 지급한 비용만 되고 근로제공 기간이 아니라면 되지 않는다. 근데 나머지 것들은요? 우리가 연금보험료, 국민연금이라든가 이런 걸 낸 것들은 직장에 다니고 있지 않는 기간에 낸 것도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음, 벤처투자조합 출자한 것도 직장 다니고 있지 않는 금액도 다 된다. 아까 그 청년형 장기 집합 투자증권 저축 이것도 기간에 상관없이 된다 그랬죠. 그다음에 결혼을 한다거나 네. 그다음에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도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지 않았지만 연금계좌에다가 불입한 금액들이 있겠죠. 연금저축이나 IRP에 불입한 금액들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세액공제 중에 보장성 보험료나 의료비, 교육비는 근로제공 기간 동안에 사용한 금액만 되나 기부금은 상관없습니다. 기부금은 근로제공 기간이 아닌 그 기간 동안에도 기부금을 내게 되면 공제를 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월세액세액 공제도 상관없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직장을 안 다닌 기간 동안에 납입한 금액들을 다 공제를 받아버리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국세청에서 이걸 확인을 해서 야, 너 공제를 가지고 더 받아서 환수를 많이 받았네? 다시 내. 라고 추가 징수를 하면서 가산세까지 이렇게 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유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었던 공제 항목별로 나이 및 소득 금액 요건이 달랐던 것과 오늘 근로 제공 기간 동안에 지급한 비용만 공제 가능한 항목들이 별도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가지고 이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